자, 오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의도에서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가 한 3개 연달아 나왔는데, 물론 오차범위, 세 개나 나왔어요? 예, 오차범위 내가 다 내긴 합니다만, 다 내죠? 예, 3% 이상 나는 것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고, 오늘 10시에 박 전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이재명 효과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이재명 효과가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이재명 효과는 만들어야지 있는 거지 뭐 그냥 막 한다고 뭐 이재명 효과 가만히 있는데 생기나요? 네? 못 만들어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이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기로 했으면은 그 등판에 맞는 메시지와 정치적인 기획이 있었어야죠. 등판하자마자 한 얘기는 대선 때 했던 얘기 똑같이 했잖아요. 대장동 몸통은 내가 아니고 상대고, 그다음에 상대는 더 더럽고 나보다 더 더럽고. 그 얘기 왜 꺼냈냐면은 방탄 출마라고 자꾸 하니까 방탄 출마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건데, 오히려 그 얘기가 진짜 방탄 출마인가 이렇게 하게 되는 효과를 낸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애초에 그게 있잖아요. 이 개항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 이게 있는데, 그거 개항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에 대한 답을 잘 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항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내가 보궐선거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거다. 내가 국회 가가지고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개항 사람들도 아 그래? 그런 거 하려고 왔나 봐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방탄 출마인가? 개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얘기만 없으니까는 뉴스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방탄 출마다 아니다 입씨름하는 거랑 신발을 벗었느니 안 벗었느니, 무슨 뭐 차를 따라가면서 무슨 뭐 욕을 하지 말라고 했느니, 가로수를 잘랐느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도 그만 아니,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거. 큰 무슨 얘기를 가지고 야 이재명 출마의 의미가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싸움이 있고 이래야 이제 이런 뉴스가 주변화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중심으로 막 오니까 유권자들이 이거 뭐 안 되겠어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가 이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힌 조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리 선거가 완전히 지는 선거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섣부른 전망이지만, 적어도 크게 이길 거를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가 엄청나게 따라온 국면을 만들어 준 거다, 이게. 그런 실책이. 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배지 찾으러 왔단다 뭐 이렇게 약간 풍경이 일단은 그 지역구의 이쪽 국민의힘 후보는 그 토박이론 토박이론 이런 걸 좀 펼칠 수 있는 후보이고, 이제 대선 주자가 만약에 인천 계양을 한 군데만 보궐선거를 했으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정이. 근데 성남 분당에 열리는데도 안 가고 계양으로 간 거에 대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 저항 심리 이런 것들이 일단 일어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초박빙으로 따라붙은 거에 대한 그 원인을 이제 또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재명이 견인해서 끌어올렸다기보다는 막판에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을 차마 찍을 수 없는 유권자들이 결집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나타났을 때 거기 더해서 또 왜 벌써부터 나오냐, 조금 패자답게 조용히 있으면 더 좋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여론까지 얹히면서 결국에 좀 추가 기울어지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 관건은 이건 것 같아요. 막상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유권자들도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여기서 그럼 끝인데? 읍소로 간다. 그러니까 읍소로 가지 않더라도 유권자들 스스로가 아 이재명 여기서 진짜로 끝이야? 이렇게 되는 심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으로 다시 역전을 깨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죠. 이재명 후보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 뭐 후보들이 다 어려운데 그래서 나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어젠 그랬는데 네. 오늘은 여론조사를 못 믿겠대요. ARS 여론조사는 못 믿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재명 출마로 해서 서울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천, 경기는 이기고 이재명도 이기고 뭐 이런 그림으로 가서 어쨌든 수도권 판세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 바람을 일으켜서 충청이나 강원이나 몇몇 접전에서 우리가 가져오고 뭐 이런 게 민주당의 그림이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은 전반적인 추세가 민주당이 모두 약세를 보이는 상황으로 돌아서 어떤 데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지게 됐고, 왜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초래됐다고 보십니까? 대선 이후에 잘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인데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계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게 두 개인 게, 하나는 이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이거 한 거. 여기서 이것을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렴하지 않고, 그리고
막 무소속으로 탈당해가지고 어떤 뭔가 규칙을 막 어겨가면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노출하면서 중도층 지지가 여기서 이제 위축이 상당히 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계기는 한동훈 인사청문회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계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약간 초반에 지지율에 이제 악재가 된 게 크게 보면 두 개인데, 하나는 집무실 이전 문제였고 하나가 인사 문제거든요. 인사 논란. 근데 이 인사 논란 있을 때 초기에는 이 이른바 이제 검찰 사건 추소 때문에 이 인사 논란이 크게 이제 안 불거진 거고,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막 심각하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떠밀려 가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인사 논란은 살려볼만 했던 이 터닝 포인트가 한동훈 청문회인데, 거기서 이제 이상한 얘기들만 보도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층이 좀 꺼졌어요, 지금. 원래 지지층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뭐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돼갖고 꺼져가지고 양쪽이 다 위축돼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이제 줄어든 건데, 물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심각한 문제였다고 이제 많이들 지적하는 게 이제 박완주 의원 성비 문제인데, 저는 그건 맥락의 문제라고 봐요. 오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소개해드릴 상품은 자당 캠핑에서 판매하는 파이어메이플 코어리스 감성 가스랜턴입니다. 지금 마켓아니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간편 조절 밸브로 총 4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한 아날로그 감성의 랜턴입니다. 감성 가스랜턴은 가격이 35,220원이고요. 마켓아니에서는 이 랜턴뿐만 아니라 감성 캠핑 필수템들 저렴한 가격에 입점되어 있으니까요.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켓아니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저는 그건 맥락의 문제라고 봐요. 이전에 뭔가 민주당이 대선 지고 났더니 정신 차리는 것 같고 잘하고 있고 뭐 거듭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런 문제 있었는데 뭔가 엄단하는 모습이네 라는 맥락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뭐 똑같은 모습인데 민주당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데다가 박완주 의원 성비 또 나오니까 역시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길을 잘 닦았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인수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 길이 없고 민주당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리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대표 평론가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아무리 아깝게 졌다고 해도 진 건 진 거거든요. 그리고 5년 만에 정권을 뺏겼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모드가 있어요. 예, 계속해서 스스로 질책하고 자성하고 뼈를 깎고 또 공천에 있어서도 새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 저는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검수완박 국면을 통해서 민주당이 아직도 정권을 주도하고 있다, 전국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지금 정권 견제론이 아니라 오히려 스페어 처리론, 마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더 불거져 버린 거죠. 뼈아픈 부분이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게 지금 50대에서 지난 대선에서 5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게 뒤집혀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대적으로 보면 투표할 때 특정 정당의 투표를 안 몰아주는, 이렇게 분산 투표도 하고 이런 게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연령대가 50대입니다. 그럼 50대 입장에서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조차도 지방선거는 한번 민주당 줘볼까?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못 살려나갔다. 여전히 여당인 것처럼 하다가 좀 역풍을 맞은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후보도 결국에 전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저는 송영길 후보는 좀 억울한 게 있다고 봐요. 본인 또 지는 거를 감수하고 나온 건데 희생하는 측면은 있죠. 근데 문제는 다른 민주당의 어떤 주자들이 내가 나가서 지더라도 해볼게요 라고 나서는 모습들이 별로 안 보였다는 거죠. 경기도는 먹을 게 있어 보이니까 좀 경쟁이 박터지게 일어났고, 근데 그걸 보면서 민주당에 새 인물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그 유권자들의 심리도 한몫했다고 봐요. 그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 검수완박 국면과 이 법사위 인사청문회와 서울시장 후보에 나갔다가 검수완박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드랍한 박주민 의원도 있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불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맞서서 어쨌든 각을 세우고 있는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오늘 또 사과를 한 거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평론가? 염치가 있어야죠. 대선 때 그 어렵던 상황에 그래도 이제 그 박지원 씨가 여러 가지 하여튼 본인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감수하고 대선에서 윤석열, 이준석
이 뭡니까 투톱 이 정권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만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해주고 그것 덕분에 어쨌든 젊은 여성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에 가세했던 거잖아요. 네. 박지원 위원장이 뭐 다 끌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흐름. 그런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핑계가 됐던 거잖아요. 네. 예? 그래도 그래 박지원이 있으니까 뭐 찍어보지 뭐 이런 것이 그래서 가능했던 건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을 뭐 박지원 위원장이 뭐 갑자기 뭐 뒤집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이 연장선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활동 뒤집어버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연장선에서 민주당이 거듭나도록 하는데 나름대로의 서사를 좀 만들고 이 맥락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내부 총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내부에서의 싸움만 부각되도록 만드는 그런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과를 또 했는데 저는 사과의 내용은 뭐 둘째치고 뭐 사과의 내용은 좋죠. 항상 사과를 한다는데 사과를 하는 건 좋은데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할 일인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민주당 정권에서 뭐 큰 자리 했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정권 교체론에 불을 붙였던 그런 순간순간에 이분의 뭐 역할이 뭐가 있었는데요? 이 대선 때 올라왔던 사람이 아주 그 짧은 정치 이력을 가지고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때 과거 전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할 거 다 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의문이어서 사과를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좋겠지만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중도층 입장에서는 왜 민주당은 박지원 위원장만 사과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민주당이 충분히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지층에서는 박지원 위원장 네가 뭔데 사과해? 이걸 또 하잖아요. 이걸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과가 오히려 안 좋은 맥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공격받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그 정무적 판단을 민주당 지금 왜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책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지층을 설득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죠. 근데 안 합니다.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요? 답답해지는 이름들을 얘기를 하세요. 답답해집니다. 갑자기 가슴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분이 하든지 윤호중 비대위원장인데 저는 윤호중 의원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이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하든지 아니면 당의 예비 대주주인지 현 대주주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고문이 하든지 이재명 고문 뭐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내 조치에 깊이 공감한다는 거 이상의 메시지 안 내잖아요. 이재명 고문도 8월 전당대회를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길게 긴 지도자적인 어떤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세 변호사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행보, 그다음 민주당이 어쨌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공격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이 유권자들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 패널 좀 이렇게 추려보니까 그 샘플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대선 때 지지했던 20대 여성 유권자가 40명 정도가 뽑혀 나왔거든요. 40명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중에 24명이 다른 후보를 찍을 뻔했는데 막판에 이재명 후보 쪽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박지원 위원장 영입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외연 확장에 공헌했던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했으면 아마 투표율 좀 더 높았거나 아니면 선거 기간 좀 더 남았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예요. 그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대중들이 봅니다. 이 사람이 이 당에서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이냐. 비슷한 게 박근혜 정권 때 유승민이었어요. 유승민이 떨려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저기는 안 된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되면서 돌아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이런 공격은 굉장히 부적합하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딴에는 나름의 절충과 타협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렇게 강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층들을 위해서 또 막 쏴주고 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상남 이건 문제 아니냐 이런 것도 막 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당 내에서 이렇게까지 흔들어 내버리면 그럼 저 당은 얼마나 그 배타적이냐 이렇게 또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고문이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힘센 사람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게 뭐 당 장악을 뭐 다 했는지 아니면 명락대전이 또 벌어지는지 뭐든지 상관없고 제일 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일 센 사람이 영입한 사람조차
자기들 식구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들 식구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몰매를 때리고 있으면은 누가 그것을 보고 민주당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방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결과에 따라 네, 결과는 안 좋으리라 예상이 되고 오늘까지는 네. 예? 내일부터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안 좋고 미래는 아니 오늘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안 좋고 네. 내일부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근데 오늘까지 안 좋다. 미래는? 네. 왜냐하면 너무 또 희망을 다 없애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근데 오늘까지 안 좋으니까 네. 안 좋은 상황에서 이대로 지방선거 끝난다. 바로 뭐 합니까? 전당대회 합니다. 네. 전당대회 주요 주제는 뭘까요? 지방선거 왜 졌냐? 누구 때문에 졌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서 6월까지 안 나오던 답이 8월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지지부진의 늪으로 빠진다. 그렇죠.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러면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뭐 남지도 않았죠. 얼마 며칠 남지도 네.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것도 말하면서도 제가 웃긴데 전당대회 나갈 사람들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 지금부터 막 내야 되는 거고 그 상황들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리에 돌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이하게 선거 치러가지고 지지층만 끌어내가지고 조직표 싸움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지지층이 좋아하는 말 막 해줘야 돼. 이것만 갖고는 어렵다. 8월은 지옥의 8월이 될 수 있다. 김세평 네. 뭐 선전을 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과 비슷한 국면이 계속 펼쳐질 거라고 보는 거고 지게 되면은 예전에 2015년경에 유시민 씨가 민주당에 대해서 주인 없는 정당이다라는 표현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당하고 분당하기 전에 안에 뭐 친문, 비문, 반문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얽혀 돌아가는 상황이고 대표는 문재인 대표였지만 명확한 주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주류라고 자신을 또 칭하는 쪽도 없는 서로 다 이제 서로 비주류고 주류가 잘못돼서 서로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그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를 지게 되면 이 당 내에 어떤 혁신 세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주도권을 아무도 지지 않은 채로 굉장히 좀 그때보다 더 주인 없는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일을 어떤 사람들은 기획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때는 이때다. 네. 중도합당. 뭐 우리 또 김한길 선생이 또 네, 병석을 박차고 나와서는 깃발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40개 땡겨오자. 위험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갈라치게 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상상의 영역에서 삼국지와 같은 소설의 영역에서 그런 일을 누군가는 시도할 수도 있다.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천하를 3분 지게 하자. 네, 뭐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또 이상한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여서 네. 지옥의 8월이 시작될 수 있다. 지옥의 8월. 지옥의 8월이 올 수 있다라는 폭염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예. 너무 덥다. 네. 사이버 지옥이 아니고 오프라인 현실 지옥이 올 수 있다. 기후 지옥. 네.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특종, 속보, 이슈. 당신이 보는 세상의 가려진 이면에는 우리가 꼭 봐야 할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에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이면 캠페인. 많은 곳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면지. 이곳에 찍는 이면지 활용 스탬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이면을 더했습니다. 기후위기, 멸종위기 동물, 아동인권, 한겨레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이면지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세상의 이면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그동안 한겨레가 전해왔던 가치가 담긴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면지 활용 스탬프가 필요한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보다 많은 곳에서 세상의 이면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실, 정의, 소수.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한겨레 서포터즈 버스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나요?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두리번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